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유럽의 심장부 헝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들이 있죠. 헝가리의 한 평범한 가장 페테르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페테르는 자신의 일상, 가족, 그리고 헝가리 전체가 한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어떻게 한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헝가리 사람들의 미래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력, 그 비밀을 헝가리에서 찾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아빠, 나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하기로 했어요. 부다페스트 외곽의 소박한 아파트, 저녁 식탁에서 소피의 말이 떨어지자 페테르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멈췄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한국어라고? 왜 하필 한국어냐? 영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는데? 페테르는 머리를 긁적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외곽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페테르는 48세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에게 세상은 명확했습니다. 헝가리는 유럽의 일부고 미래는 서유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 소피의 선택은 그의 세계관을 흔들었습니다. 소피는 웃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지금 헝가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 기업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어 할 줄 알면 기회가 더 많아지죠. 페테르의 아내 에르지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소피가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정말 인기가 많대요. 케이팝인가 뭔가도 있고. 페테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세대에선 독일어나 영어가 미래를 위한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말하는 세상은 달랐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저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페테르는 무심코 길거리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에 스마트폰 매장 앞을 지나쳤는데 삼성 갤럭시의 새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은 삼성 SDI 공장의 새로운 채용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페테르, 너희 조카 미클로시가 삼성에 들어갔다면서? 운이 좋았네. 동료 안드라시의 말에 페테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조카 미클로시가 삼성 SDI에 취직한 것은 가족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전에 일하던 중소기업은 급여가 자주 밀리고 고용이 불안정했으니까요. 하지만 페테르는 그것을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른 페테르는 식품 코너에서 또 다른 놀라움을 맞이했습니다. 라면 섹션에 삼양라면과 신라면이 진열되어 있었고 화장품 코너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청년 커플은 한국 드라마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페테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걸까? 한국이 정말 우리 일상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나? 그의 머릿속에 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소피의 선택이 갑자기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페테르는 소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한국어를 선택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소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한국은 그냥 드라마나 음악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에요. 페테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의 열정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미처 보지 못한 세상의 변화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페테르는 이제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젊은이들 중 몇몇은 한국어 학습 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른 카페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무실 건너편 건물에는 LG전자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페테르,
내일 조카 미클로시가 저녁 식사에 온대요. 그날 저녁 에르지가 말했습니다. 궤드에 있는 삼성 SDI 공장에서 일한 지 벌써 6개월이 됐네요. 페테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클로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 다음 날 저녁 미클로시는 활기찬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밝아 보였죠. 삼성에서 일하는 건 어때? 저녁 식사 중에 페테르가 물었습니다. 미클로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아요, 삼촌. 이전 회사와는 완전히 달라요. 급여가 제때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 혜택도 훌륭해요. 게다가 승진 기회도 많고요. 한국 사람들과 일하는 건 어렵지 않아? 페테르가 궁금해했습니다. 미클로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문화 차이가 있었지만 한국 관리자들이 헝가리 문화를 존중해주고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해요. 서로 맞춰가는 거죠. 소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어는 배우고 있어? 회사에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해요. 기본적인 인사말과 업무 관련 용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승진에도 유리하대요. 미클로시가 대답했습니다. 페테르는 조용히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카의 변화는 단순히 새 직장을 구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변화였습니다. 삼성 공장이 궤드에 들어서고 나서 마을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대요. 미클로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식당들이 생기고 주택 가격도 올랐어요.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마을에 남게 됐죠. 페테르는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그런 변화가 있었구나. 네, 삼촌. 그리고 다른 한국 기업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SK온, LG에너지솔루션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대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어요. 페테르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큰 흐름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기업의 진출을 단순히 외국 자본의 유입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미클로시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은 헝가리 사람들의 삶과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소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현대자동차 공장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데 아빠도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페테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말에는 집에서 쉬거나 친구들과 낚시를 가는 것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페테르가 대답했습니다. 소피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페테르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에 진출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피의 선택이 단순한 젊은이들의 유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였다면? 그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페테르와 소피는 현대자동차 공장 견학을 위해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페테르는 평소 주말에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날이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페테르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하네. 페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소피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예요, 아빠. 견학은 공장 내부 투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안내원은 현대자동차가 헝가리에 어떻게 진출했고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페테르는 특히 헝가리 부품 업체들과의 협력 체계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가 일하는 공장도 간접적으로 현대자동차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 중 일부가 이곳으로 올 수도 있겠네. 페테르가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투어 중에 한 헝가리 직원이 한국어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페테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직원은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했고 한국인 방문객들이 감탄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우리 학교 선배예요. 소피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통역사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국제협력팀에서 일하고 있대요. 점심시간에 공장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페테르는 주변 직원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과 복지 혜택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 같았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페테르와 소피는 공장 주변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깔끔한 상점들, 그리고 활기찬 카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활력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페테르는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마을에 오래 사셨나요? 페테르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넘게 살았지요. 이 마을이 이렇게 활기찬 적은 없었어요. 현대차가 오기 전에는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오고 있지요. 돌아오는 길에 페테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외국 기업의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촉매제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져온 것은 일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페테르는 미클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조카의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미클로 씨, 삼성에서 일하기 전과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야? 페테르가 물었습니다. 미클로 씨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삼촌. 이전에는 항상 다음 달 월급이 제때 들어올지 회사가 문을 닫지는 않을지 걱정했어요.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으로 결혼도 생각할 수 있게 됐죠. 페테르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안정적인 미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청년 시절, 체제 전환 이후의 혼란 속에서 느꼈던 불안감을 기억했습니다. 한국 회사의 문화는 어떤지 더 이야기해 줄래? 페테르가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한국식 업무 방식이 헝가리와는 조금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배우게 되었어요. 지금은 한국의 효율성과 헝가리의 창의성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 화요일, 페테르는 자신의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주말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공장 견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동료들은 그가 주말에 공장 견학을 갔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페테르가 평소에는 주말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들의 생산 시스템, 품질 관리,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놀라웠어. 페테르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안드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 중 일부가 현대와 기아차로 납품되고 있대. 간접적으로 우리도 그 공급망의 일부인 셈이지. 이 말에 페테르는 놀랐습니다. 그는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본 안드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몰랐어? 우리 회사 매출의 약 30%가 한국 자동차 회사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페테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일자리, 그의 생계가 이미 한국 기업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페테르는 소피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소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게 바로 제가 말하려던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단순히 몇 개의 공장을 세운 게 아니라 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페테르는 점점 더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소피에게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제 대학에서 한국 기업 취업 박람회가 있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소피가 제안했습니다. 페테르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이제 열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페테르와 소피는 부다페스트 대학교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페테르는 그곳의 규모와 열기에 놀랐습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 SK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이 부스를 차리고 있었고 수많은 헝가리 학생들이 이력서를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데? 페테르가 말했습니다. 소피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빠. 우리 학교 한국어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다른 어학과보다 훨씬 높아요.
특히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한국어 가능한 인재 수요가 계속 늘고 있죠. 페테르는 부스들을 하나씩 둘러보며 각 기업의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헝가리에서의 성장 계획과 현지 인재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SK온의 한 인사 담당자는 헝가리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헝가리를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닌 유럽 시장의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인재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SK온 담당자의 말에 페테르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부스에서는 헝가리 직원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졸업 후 LG에 입사해 이제는 팀장 직책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소피와 같은 학생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박람회를 나오면서 페테르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피, 너는 졸업 후에 어떤 계획이 있니?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년 정도 유학하고 싶어요. 언어도 더 배우고 문화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배터리 기술 연구소나 국제협력부서에서 일하고 싶어요. 페테르는 딸의 명확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딸의 선택이 이제는 매우 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피는 단순히 유행을 쫓은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소피는 페테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가 주최하는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페테르는 이제 거의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한국과 헝가리의 연결고리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페테르는 그곳의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한국 음식 부스, 전통 의상 체험, K-팝 댄스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페테르의 눈길을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헝가리 내 한국 기업 전시관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빠. 소피가 페테르의 손을 잡고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전시관에는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역사와 현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1989년 헝가리가 시장 경제로 전환한 직후부터 삼성이 해시태그 5장 캠퍼스에서 만난 한국 이어서 전시관에는 헝가리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역사와 현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1989년 헝가리가 시장 경제로 전환한 직후부터 삼성이 진출하기 시작했고 이후 LG, 현대, 기아 등이 차례로 헝가리에 투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삼성 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소피가 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현재 헝가리에 대한 아시아 국가 중 최대 투자국이 한국이래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누적 투자액이 100억 유로를 넘었대요. 페테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헝가리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규모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소피가 다른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헝가리 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헝가리 사람이 약 3만 명이래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결된 일자리까지 합치면 10만 개가 넘는데요. 페테르는 숫자에 압도되었습니다. 헝가리 인구가 약 1천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큰 비중이었습니다. 전시장을 돌아보던 중 페테르는 한 학생 그룹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그들에게 다가가 헝가리어로 인사했고 곧 페테르에게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아빠, 이분들은 우리 학과 선배들이에요. 모두 한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으시고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페테르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 남학생은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했다고 했고 다른 여학생은 삼성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취업에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가보니 그것은 단순한 언어 이상이었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 혁신 방식,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까지 배우게 되었죠.
이런 경험은 헝가리에서 일할 때도 큰 자산이 되고 있어요. 페테르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소 젊은 세대가 쉽게 유행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선택 뒤에는 깊은 고민과 실용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한국 기업 인사 담당자들과의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의 인사 담당자들이 무대에 올라 헝가리 학생들에게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헝가리 인재들에게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은 기술적 역량과 함께 문화적 적응력입니다. 삼성 SDI의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헝가리는 문화적으로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담당자는 헝가리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헝가리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헝가리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만큼 현지 인재 육성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페테르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찾아 헝가리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페테르는 소피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학과에 학생들이 많니? 소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5년 전만 해도 소수였는데 지금은 입학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 중 하나가 되었어요. 모두들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페테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딸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페테르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 관심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과 헝가리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퇴근 후 컴퓨터 앞에 앉은 페테르는 헝가리 정부 웹사이트와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헝가리 외교통상부의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헝가리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투자국이자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전기차 배터리 관련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투자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페테르는 다음으로 헝가리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23년 기준 헝가리 수출액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삼성 SDI 궤드 공장은 유럽 최대 배터리 공장 중 하나로 헝가리 수출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군. 페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검색을 이어갔고 헝가리 노동부의 고용 통계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지난 5년간 헝가리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궤드, 콤롬, 이베르부스 등 한국 기업 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페테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이런 대규모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뉴스에서 가끔 한국 기업의 투자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헝가리 경제 전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시선을 끈 것은 헝가리 교육부의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 수가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한국학과가 인기학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유학을 떠나는 헝가리 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페테르는 마지막으로 헝가리 경제부의 미래 전략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보고서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헝가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헝가리 정부는 배터리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며 한국 기업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우! 페테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외국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깊은 경제적 파트너십이었고 헝가리의 미래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페테르는 에르지에게 자신이 발견한 정보들을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에르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오랜만에 보네요.
에르지가 말했습니다. 페테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무언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체제 전환 이후 헝가리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나라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소피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구나. 페테르가 말했습니다. 에르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은 항상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날 밤 페테르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야가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페테르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읽었던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소피를 마주했을 때 그는 딸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소피, 네가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래? 페테르가 물었습니다. 소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선택에 관심을 보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처음에는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소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알아갈수록 한국이 단순한 문화적 매력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죠. 특히 헝가리와 한국의 경제적 관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어요. 페테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구나. 맞아요, 아빠. 소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통역사나 번역가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과 헝가리 사이의 비즈니스 연결고리가 되고 싶어요. 두 나라의 문화와 비즈니스 방식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페테르는 딸의 명확한 비전에 감탄했습니다. 소피는 단순히 유행을 쫓은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소피가 궁금해했습니다. 페테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정부 자료들을 찾아봤어. 한국이 헝가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게 됐지. 그리고 그건 단순히 공장 몇 개를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더라.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였어. 소피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빠. 한국은 단순히 드라마와 음악만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술, 혁신,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예요. 페테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외국 기업은 항상 값싼 노동력을 찾아왔다가 더 싼 곳을 찾으면 떠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헝가리에 투자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페테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내 생각이 너무 편협했어. 그들은 단순히 또 다른 외국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 헝가리 사람들의 삶과 미래를 함께 바꾸고 있는 파트너였어. 소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 유학 지원하려고 해요. 6개월 코스예요. 예전 같았으면 페테르는 즉시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딸이 먼 아시아 국가로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한국에 가서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게 중요할 거야. 페테르가 대답했습니다. 소피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네가 만들어가는 미래를 응원해. 페테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구나. 네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찾아가 볼까? 소피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빠. 그날 저녁 페테르는 미클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조카의 회사에 방문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클로 씨는 기꺼이 삼성 SDI 궤드 공장 견학을 주선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페테르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관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딸 덕분이었습니다. 소피는 아버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페테르는 이제 그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부다페스트 국제공항. 페테르와 에르지 그리고 미클로시가 출국장 앞에서 소피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됐니? 페테르가 물었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기숙사도 확인했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모든 게 준비됐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페테르는 미클로시의 도움으로 삼성 SDI 궤드 공장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본 첨단 기술과 생산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소피의 대학 교수님들과 만남을 가졌고 헝가리 내 한국학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페테르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팀의 지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리 경험과 새롭게 얻은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이 평가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회사와 한국 자동차 기업들 사이의 공급망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출장이 잡혔어. 페테르가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널 만나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소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아빠에게 서울을 구경시켜 드릴 수 있겠네요. 에르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관심 없었잖아요. 페테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특히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면. 미클로시가 소피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잘 지내. 이건 회사 동료들이 너에게 보내는 선물이야. 우리 모두 네가 자랑스러워. 소피는 선물을 받아들고 미클로시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출국 시간이 가까워지자 페테르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잘 다녀와. 그리고 많이 배우고 오렴. 네가 헝가리와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거라고 믿어. 소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저를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소피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페테르는 딸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항을 나오는 길에 페테르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현대차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그는 그저 좋은 조건에 구입할 수 있는 차라서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헝가리와 한국을 연결하는 수많은 연결고리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진짜 국력이 아닐까? 페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에르지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국력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상과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페테르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헝가리 사람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어.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서부터 우리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에르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경제적인 투자를 넘어서는 거죠.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문화와 문화 사이의 교류예요. 페테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소피를 태운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때 또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게 될지 기대되었습니다. 미클로시가 페테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삼촌, 우리 회사에서 다음 주에 한국 본사 임원들이 방문해요. 그때 저희 공장을 구경시켜 드리고 싶은데 삼촌도 같이 오실래요? 삼촌이 자동차 부품 전문가시니까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페테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꼭 가보고 싶구나. 차에 오르며 페테르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변화는 때로는 낯설고 두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헝가리의 구석구석에 조용히 스며들며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 아닐까요? 완벽해 보이는 가정의 그림자에서 새 인생을 찾아온 한 여성의 놀라운 변신, 그 비밀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베를린 최고 외교관 가문이 외동딸 리사 슈나이더. 화려한 가문의 명성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화재 사고로 얼굴에 남은 흉터. 완벽함을 추구하는 외교관 가문에서 그것은 결코 드러낼 수 없는 수치였죠. 평생 마스크로 가려온 얼굴, 그런데 한국 의료진의 손길이 그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세계가 인정하는 K-의료의 기술, 그리고 당신의 흉터는 지울 수 있어도 당신의 아픔은 우리가 함께 치유해야 합니다. 라는 한 의사의 말. 그 한마디가 리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놀라운 변신을 본 어머니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찾은 것은 새 얼굴만이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이었습니다. 베를린의 화려한 외교구역에 위치한 슈나이더 가문이 저택. 정원은 항상 완벽하게 가꾸어져 있었고 저택 내부는 마치 박물관처럼 정갈했습니다. 이곳에서 리사 슈나이더는 독일 최고의 외교관의 딸로 성장했죠. 하지만 화려한 외관과 달리 리사의 내면은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리사, 그 마스크는 집에서도 꼭 써야 하니? 식사할 때도 그러면 음식이 다 흘릴 텐데. 헬가 슈나이더, 리사의 어머니는 항상 차가운 목소리로 딸을 대했습니다. 리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어릴 적 화재 사고로 얼굴 왼쪽에 생긴 흉터는 리사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완벽함을 추구하는 외교관 가정에서 리사의 흉터는 용납할 수 없는 결함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프랑스 대사관에서 만찬이 있어요. 리사는 그래, 숙제가 많다고 하자. 이해해 주실 거야. 어머니의 말에 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외교관 가족의 공식 행사에서 리사는 언제나 아픈 딸이거나 공부하느라 바쁜 학생이었습니다. 사실은 흉터를 가진 딸을 세상에 내보이기 싫었던 것이죠. 저녁이 되자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님은 행사에 참석했고 리사는 넓은 거실에 혼자 남았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리사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서 자신은 항상 한쪽으로 서 있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마치 슈나이더 가문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완벽한 가정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구나. 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리사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명문 국제학교에서 외교관의 딸이라는 타이틀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흉터는 리사를 고립시켰죠. 리사는 뛰어난 언어 능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지만 그런 재능은 흉터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사의 학교에 새로운 교사가 부임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도윤 선생님이었죠. 외국어 수업을 맡은 박 선생님은 첫날부터 리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교사들과 달리 박 선생님은 리사의 흉터가 아닌 리사의 말과 생각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리사에게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리사, 내 독일어와 영어 실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혹시 다른 언어에도 관심 있니? 박도윤 선생님의 질문에 리사는 처음으로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리사의 재능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리사는 방과 후에 남아 박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한국어는 리사의 작은 도피처가 되었죠. 선생님, 한국은 성형외과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데 사실인가요? 리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 선생님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한국의 의료기술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것만이 아니란다. 재건의학과 흉터 치료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만큼 치유의 기술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박 선생님의 말에 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치유의 기술. 그런 세상이 정말 존재할까요? 리사는 점점 더 한국 의료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어를 익혔고 한국의 의료 다큐멘터리와 뷰티 채널들을 구독했죠. 그곳에서 리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성형외과는 단순한 미용 시술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으니까요. 내 흉터는 내 인생의 일부지만 그것이 너의 모든 것을 정의할 필요는 없어. 한국에는 그런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술과 마음이 있단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건넨 이 말은 리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18년간 부모님조차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대학 진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베를린의 명문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러나 리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리사가 꺼낸 말에 부모님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헬가는 강력하게 반대했죠. 말도 안 돼. 네가 거기서 뭘 배운다는 거니? 우리 가문의 위상을 생각해봐. 베를린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리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여기선 항상 슈나이더 가문이 딸로만 살았어요. 한국에선 그냥 리사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얼굴도 치료받고 싶어요. 20살이 됐으니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그날 밤 리사와 어머니 사이엔 거센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완벽한 슈나이더 가의 이미지를 지키려는 어머니와 처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딸의 충돌이었죠. 결국 리사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서울의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 제안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닌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리사의 눈앞에 펼쳐진 한국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안내방송,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익숙지 않은 글자들로 가득한 표지판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리사는 여전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공항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리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대학 기숙사는 베를린의 넓은 저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작은 방, 같이 사용해야 하는 화장실,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의 웃음소리들. 리사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대학 강의를 듣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리사는 점점 더 자신의 방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왜 여기 왔을까? 정말 어리석었어. 창밖에 쏟아지는 봄비를 바라보며 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아직 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죠. 수업에서도 리사는 항상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흉터를 숨기기 위해 쓴 마스크 때문에 더욱 소외감이 커져갔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기숙사 식당에 내려간 날 리사의 인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리사에게 뜻밖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학생, 먹을 때는 마스크 벗어야지. 여기 따로 앉을 자리 있으니 걱정 말고. 식당 아주머니의 말에 리사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어로 괜찮습니다 라고 답하자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죠. 아이고, 외국 학생이구나. 어디서 왔어? 음식 입맛에 맞아? 얼굴에 무슨 일 있니? 리사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내리고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라지 않고 따뜻한 눈빛으로 리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나라 강남에 좋은 병원 많아. 내 조카도 사고로 얼굴 다쳤다가 지금은 티도 안 나. 학생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그 말은 리사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흉터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해결책을 제시하다니. 그날 이후 리사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 기숙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게시판에서 외국인 학생 도우미 모집 공고를 본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망설이다 지원한 프로그램에서 리사는 민지라는 한국인 학생과 짝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의대생이었고 리사의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 병원 재건성형외과가 정말 유명해. 교수님들이 전 세계에서 강의도 다니시고 해외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오는 곳이야. 한번 상담 받아볼래? 내가 예약 도와줄게. 민지의 적극적인 도움에 리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리사 슈나이더 씨 처음 뵙겠습니다. 김준호 교수입니다. 대학병원 재건성형외과에서 리사를 맞이한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흉터 치료 전문가였습니다. 리사가 마스크를 벗자 김 교수는 전문가의 눈으로 흉터를 살펴보았습니다. 화상 후 흉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의 레이저 치료와 조직 재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상당한 개선이 가능해요. 김 교수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리사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동안 독일 의사들은 항상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적인 치료와 함께 내면의 치유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심리상담사도 함께 팀을 이루고 있어요. 전인적 접근이 우리의 철학이니까요.
치료 계획이 잡히고 리사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치료,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재생 치료, 그리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리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항상 밝은 미소로 리사를 맞이했고 작은 진전에도 함께 기뻐해 주었죠. 리사 씨, 오늘은 우리 병원 환자 모임에 참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도움이 될 거예요. 김 교수의 권유로 참석한 환자 모임에서 리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심각한 화상이나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있었던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기술로 새 삶을 찾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죠. 특히 한 여성의 말이 리사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외모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자신의 가치는 영원히 남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단순히 얼굴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거죠. 3개월이 지나자 리사의 얼굴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깊었던 흉터는 점점 옅어졌고 피부 탄력도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변화는 리사의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게 된 것이죠. 민지의 제안으로 리사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기적 내 인생의 변화라는 주제의 유튜브 영상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기록용이었지만 영상은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의료기술과 그로 인한 변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리사의 첫 영상은 개시 일주일 만에 1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전 세계 사람들의 질문과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죠. 특히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형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재탄생이죠. 한국의 의사들은 저에게 새 얼굴만 준 게 아니라 새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리사의 채널 리사의 서울 다이어리는 점점 구독자를 늘려갔습니다. 한국 생활 1년 차 리사는 거의 흉터가 보이지 않는 새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이제 한국의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되었죠. 그런 리사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헬가가 갑자기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에 온다고? 리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급한 출장으로 함께 오지 못한다고 했지만 어머니 헬가가 홀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죠. 1년 만의 만남. 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리사의 변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민지야, 어떡하지? 엄마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몰라. 내가 치료받은 것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도. 민지는 리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네가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면 되잖아.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줄 기회야.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 리사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마스크는 없었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리사의 얼굴을 밝게 만들었죠. 도착 게이트에서 나온 헬가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리사가 다가가 인사하자 헬가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사? 정말? 너니? 어색한 포옹 후 2사람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헬가는 계속해서 리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입을 연 헬가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구나. 정말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된 거니? 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외적인 치료뿐 아니라 내면의 치유도 함께 받았어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헬가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리사는 어머니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리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었죠. 특히 치료 과정과 변화를 담은 영상들을. 헬가는 말없이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구독자가 35만 명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몇몇 구독자들은 제 영상을 보고 한국을 직접 찾아왔다고 해요. 헬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항상 숨기려 했던 딸의 흉터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헬가에게는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네가 이렇게 당당해질 줄은 몰랐구나. 그런데 이 모든 걸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니? 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항상 저를 숨기려고만 했으니까요. 헬가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리사는 어머니에게 캠퍼스를 안내하며 자신의 새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의실, 치료받은 병원, 그리고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카페까지. 헬가는 딸의 세계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한국 고급 식당에 들어섰을 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 테이블의 외국인 부부가 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리사의 서울 다이어리 유튜버 맞으세요? 저희가 당신 영상 보고 한국에 왔어요. 덕분에 남편도 치료받기로 했답니다. 리사가 수줍게 응하는 모습을 본 헬가의 눈에 미처 몰랐던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식사를 마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 헬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사, 오늘 하룻밤 같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엄마가 내게 말해야 할 비밀이 있어. 호텔 방에 들어선 리사와 헬가.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마침내 헬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엄마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단다. 우리 가족은 항상 완벽함을 추구했거든. 외교관의 삶은 늘 남의 시선 속에 있었고. 헬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내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사실. 엄마도 어릴 때 흉터가 있었단다. 리사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항상 완벽해 보였던 어머니에게 흉터라니? 내가 15살 때였어. 자전거 사고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 그때 우리 부모님은 다른 선택을 했어. 당시 독일에서는 성형수술이 흔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나를 미국으로 보냈단다. 거기서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지. 그 후로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리사는 어머니의 고백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같은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숨기기만 하셨나요? 헬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려웠단다. 내 경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술 후에도 오랫동안 내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거든. 누가 진짜 나인지. 그래서 네가 그런 혼란을 겪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줬구나. 리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엄마,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외모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의사들은 단순히 흉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도록 도와줬어요. 그게 한국 의료의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리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메이크업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한국에서 배운 뷰티 기술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헬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사는 가져온 메이크업 파우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구입한 최고급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단순히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자체를 케어하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자연 성분으로 만들어졌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리사의 손길이 헬가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바쁜 외교관의 아내로 살아온 헬가는 언제나 완벽한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그런 어머니의 숨겨진 피로와 작은 주름들을 알아차렸죠. 엄마도 가끔은 완벽함에서 벗어나도 돼요. 한국 여성들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기 자신을 케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업을 마친 후 리사는 거울을 건네주었습니다. 헬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은 화사하게 빛났지만 부자연스럽거나 과장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젊고 생기 있어 보였죠. 이게 정말 나니? 너무 자연스러워. 독일에서 봤던 메이크업과는 완전히 달라. 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뷰티 철학은 타고난 듯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헬가는 자신의 성형 경험과 그 후의 혼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리사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너의 유튜브 영상을 봤단다. 오기 전에. 처음엔 화가 났지. 네가 모든 걸 세상에 공개했다는 사실이. 하지만 시청자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깨달았어.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제 영상을 보셨어요? 헬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리사. 엄마가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해냈어. 내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니까.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비밀과 아픔,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리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찾은 것은 단순히 새 얼굴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 어머니와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엄마, 오늘은 제가 한국 의료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단순한 성형 기술이 아닌 어떻게 여기서 전인적 치유가 이루어지는지요. 아침 일찍 일어난 리사는 활기찬 목소리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헬가는 어제의 대화 이후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딸을 따라 나섰죠. 첫 목적지는 리사가 치료받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김준호 교수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직원들이 리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리사의 유튜브 채널 덕분에 이 병원은 이제 해외 환자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기 때문이죠. 리사, 오랜만이네. 이분이 어머님이신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슈나이더 부인. 김준호 교수는 헬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리사의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었죠. 따님의 사례는 저희 병원의 자랑입니다. 단순한 의료기술을 넘어 환자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저희의 목표거든요. 한국 의료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통합적 접근법에 있습니다. 헬가는 김 교수의 설명을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교차했죠. 제 딸의 치료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이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슈나이더 부인, 사실 의사가 한 일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리사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환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투어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한국의 첨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피부 재생과 줄기세포 연구를 선도하는 곳이었죠. 한국이 이렇게 의료기술에서 앞서 있다니 놀랍구나, 헬가가 감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통합적 접근법을 찾기 어려웠어. 오후에는 리사가 참여하는 환자 지원 그룹 모임에 헬가도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이 모여 자신의 치유 과정을 나누는 자리였죠. 한 미국인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 6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리사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어 한국을 찾았죠. 이제 저는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헬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리사는 어머니를 서울의 고급 뷰티타운으로 안내했습니다. 세계 최첨단 뷰티 기술이 집약된 곳이었죠. 한국의 뷰티 산업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문화가 결합된 거예요. 이곳에서 저는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배웠어요. 리사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스파 트리트먼트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약재와 현대 기술이 결합된 프로그램이었죠. 헬가는 처음으로 완전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런 케어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는데. 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케어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헬가는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리사, 정말 내가 여기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구나.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 얼굴만 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슈나이더 대사의 흉터 있는 딸이 아니라 그냥 리사로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헬가가 물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니? 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과 독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특히 의료 관광 분야에서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헬가의 얼굴에 결심이 서린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리사,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볼게.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헬가는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한국 의료와 뷰티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하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리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말 외교부 후원으로 이런 행사를 열 수 있을까요? 리사는 어머니의 제안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헬가가 독일 외교부와 베를린시 문화국에 직접 연락해 한마이너스독 의료문화 교류라는 대규모 행사를 제안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행사의 핵심은 리사의 이야기와 한국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 이미 몇몇 관계자들과 얘기해봤어. 너의 유튜브 영상이 이미 증거가 되고 있으니까. 한국의 의료 혁신에 대한 관심이 유럽에서도 높아지고 있단다. 특별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리사와 헬가는 귀국 전 마지막 날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헬가는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럽 각국의 의료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리사는 한국의 주요 병원과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김준호 교수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이건 단순한 의학 컨퍼런스가 아니라 문화교류의 장이 될 거예요. 리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그 철학과 접근법을 알리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귀국 전날 리사는 유튜브 채널에 특별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나, 그리고 새로운 미래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리사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 어머니세요. 오랜 시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헬가도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변화가 단순히 외모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니 이곳의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전인적 접근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한국의 혁신을 유럽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은 48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와 문의가 쏟아졌죠. 특히 유럽의 의료 관계자들과 외교부 인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3개월 후 베를린 중심부의 대형 컨벤션 센터 한마이너스독 의료문화 혁신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리사는 메인 스테이지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김준호 교수를 비롯한 한국 의료진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문화적 혁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의료는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사는 자신의 치료 과정과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 의료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준호 교수가 한국의 최신 의료기술과 연구 성과를 소개했죠. 한국의 의료 혁신이 특별한 이유는 첨단 기술과 인간적 접근의 조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닌 전인적 존재로 바라봅니다. 컨퍼런스장 한쪽에는 리사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한국을 찾아 치료받은 환자들의 사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증언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독일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의료 교류를 넘어 진정한 문화적 가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리사 슈나이더 씨의 용기와 개방성이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폐막식에서 리사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베를린과 서울을 잇는 새로운 시작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외모나 신체적 조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기술과 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헬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 리사를 꼭 안아주었죠. 이젠 네가 내 자랑이야, 리사. 네가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었구나.
포럼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유럽 각국의 의료 관계자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리사의 이야기는 주요 언론에 소개되었고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리사와 헬가는 슈나이더 가문이 저택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사의 아버지도 마침내 딸의 변화를 인정하고 응원하게 되었죠. 리사,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새 얼굴이 아니었구나, 헬가가 말했습니다. 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저는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베를린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내년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나라와 두 문화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가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흉터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닌 아름다운 인생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건 새 얼굴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